우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매달 한 번씩 단체로 공연을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국악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 가야금 연주하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어머니께 이거 무조건 배우겠다고 졸랐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청한 음색에도 끌렸던 것 같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한복을 이렇게 단아하게 입고 연주하는 그 연주자 자태에도 반했었던 것 같아서 초등학교에 특기적성으로 가야금 반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야금의 매력은 아무래도 맑은 음색이 있지 않을까 싶고 왼손으로 이제 여음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을 선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악기다 보니까 그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금이 갖고 있는 음악적 특징이 타악성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인 어택이 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점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점들을 결국에는 선으로 만든다는 거는 왼손으로 여음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울림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이 결국엔 선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잘 돼야 좋은 가야금 연주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네,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콜라보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제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 전통예술원 전문사를 나온 김준호 작곡가님께 섭외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줄 앙상블이라는 팀의 객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였고, 이제 줄 앙상블 팀이 김준호 작곡가의 도파민 전쟁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면 다크서클 컨템포러리 댄스팀이 무용, 모션, 오브제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네, 콜라보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아무래도 여러 장르가 만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네,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게 됐고요. 거의 새벽 5시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을 통해서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양한 네,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현장이다 보니까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작품에서 가야금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금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까라는 고민을 또 들게 했던 그 작업이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 작품이 베스트 3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주 재밌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그 노력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연주자들도 하고 있고 예전부터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외국 이제 관객들에게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국악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가 더 고민이 크더라고요. 고리타분하다라는 걸 깨버리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지금 사실은 많은 국악인들이 뭐 여러 콜라보를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TV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관심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시도고 노력들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요새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 굉장히 빠져 있는데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래식의 대중화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대중의 클래식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했어요. 클래식은 아무래도 지금 매니아층도 많고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직은 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국악의 대중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 고민이 드는 요즘입니다. 권소영 양은 제가 201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향한 상당한 순수한 열정과 가야금을 상당히 많이 사랑했던 기억으로 생각이 나고 있어요. 특히 그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에 아주 출중한 그 기량이 뛰어나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모범이 되고 군계 일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25년을 배웠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고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달랐던 기억이 나서 제가 수업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수업을 했고 되게 성실했던 학생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 산조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로 지성자 명인이 보유자로 계시고요. 일단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는 굉장히 다양한 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가락들이 많은 음악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를 너무 좋아했어서 지금까지도 주 전공 유파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성자 명인 선생님 이제 문화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수자라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옛 것을 익혀야 새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전통예술원의 거의 표어와도 같은데 지금 현재 이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민을 들게 하는 말이고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사명감을 들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존과 계승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전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뿌리를 알고 나무를 키우고 가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전통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창작 음악을 사실 먼저 접했었고 저에게는 오히려 더 익숙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익숙하고 자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근본이 전통이 돼야 된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전공하고 연주자로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피부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도 꼭 수반돼야 되는 게 전통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서 네, 지금까지도 전통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국악을 전공하는 이제 과정은 전통 음악을 먼저 접하고 이제 국악을 배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창작음악을 25년 가야금을 통해서 오히려 창작음악으로 국악에 입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작음악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신 있는 저의 주무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저희 스승님도 국악관현악단에서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산하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서 네, 지원을 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입단을 하게 됐고 지금 3년 차로 네, 열심히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단에서는 우선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연주회를 네, 정기 연주회도 매번 갖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이제 지방으로도 악단 전체가 같이 가서 음악회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유튜브 계정이 또 악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실내악이나 아니면은 뭐 독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관현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막내 단원이다 보니까 네, 뭐 독주도 할 때도 있고 같이 선생님들과 연주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창작음악을 25연 가야금이라는 거를 연주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관현악단에서는 25연 가야금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오디션에 입시 그 시험 과제곡 자체도 25연으로 된 곡들이 많았었고 초견이라고 해서 악보를 이제 처음 읽고 바로 연주를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장 저의 이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로도 이제 사실 이게 되게 공개 오디션처럼 진행이 됐어서 악단 선생님, 단원 선생님들도 참관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이제 다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이제 입사를 하고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때 아무래도 이 창작곡 연주할 때 너 것처럼 연주했던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네,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그 과제곡이 전통과 창작과 초견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동안 수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출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친구의 장점은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 또 마음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갖다가 악기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방송악단이지만은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상당히 사랑도 받고 또 직장에서 많이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악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음악인데 권세영 양은 가야금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음악을 갖다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가야금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 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연주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약간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다니는 음악 연주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연변 출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방문을 해서 연주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벤트성으로 사실 그 안재욱의 친구라는 곡을 가야금으로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곡이 사실 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 음악이 주는 근본적인 힘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결국 내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네,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은 결국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되게 또 하고 혹은 설득시킬 수 있는 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면에 맞는 소리를 낸다는 말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음악을 해야 결국에는 그 설득력까지도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네, 진정성 있게 음악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종종 세월이 필요한 때가 있다. 세월이 필요한 음악일 때가 있다. 네, 이건 세월이 필요한 음악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럴 때마다 서두르지 말라고 네, 세월이 필요할 때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했고 잘하고 싶은 욕심에 네,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점점 이제 저도 많은 일들을 겪고 네, 이제 가족이랑 얼마 전에 또 큰 이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딱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세월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네, 그 바탕이 돼서 내 음악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이제 음악들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정성 있게 열심히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